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변호사 임주혜입니다. 상속은요, 정말 꼭 필요하지만 정말 어려운 문제이기도 합니다. 특히 상속 때문에 가족 간의 의가 상하고 법적 분쟁까지 불사하게 되는 경우 정말 많은데요. 누가 얼마를 상속받았는지, 누가 덜 받았는지, 더 받았는지, 사실 금전적으로 본다면 크게 차이가 나는 부분이 아니라고 해도 사실 돈 앞에서 누구나 민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믿었던 상속재산 일부 혹은 전부가 다른 사람에게 돌아갔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내 몫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는 없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이야기들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유류분이라는 개념 설명드리려고 해요. 유류분이라는 건요, 상속재산 가운데서 상속을 받을 사람이 마음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일정한 상속인을 위하여 법률상 반드시 남겨두어야 하는 부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법에서는 재산 처분의 자유가 인정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죽기 전에 내 재산을 누구에게든 줄 수 있는 거죠. 그게 자식이 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처분의 자유를 무제한적으로 인정을 하게 되면 어떤 사망 후에 상속인의 생활이 보장되지 못할 그런 침해가 될 측면이 있기 때문에 유류분 제도라는 것을 만들어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예를 들어서요. 예전에는 특히 예쁜 자식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아픈 손가락이라고 해야 될까요? 특정한 자식에게만 재산을 주는 경우들이 왕왕 있었죠. 그런 경우에 다른 자녀들이 이에 대한 부당함을 호소하면서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하는 경우를 종종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류분이라는 것은 원래 법정 상속분대로 하더라면 내가 받을 수 있는 몫이 침해되었을 때 적어도 상대방의 재산 처분의 자유는 인정되지만 요만큼은 보장해주자라는 측면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직계 비속, 그러니까 자녀의 경우에는 내가 원래 받을 수 있었던 몫의 절반, 2분의 1까지, 직계 존속이나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내가 원래 받을 수 있었던 몫의 3분의 1까지는 보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장남에게만 모든 재산을 줬다고 한다면요. 나머지 자녀들은 원래대로라면 공평하게 받을 수 있던 재산의 절반만큼은 적어도 모든 재산을 받은 장남으로부터 반환하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기간의 제한이 있습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권은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내에 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됩니다. 또 상속이 개시된 시점에서부터 10년이 경과한 때에도 소멸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기간 지키시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에 피상속인이 전 재산을 혼인 외의 자에게 물려준 경우 유류분 반환 청구 가능할까요? 일단 혼인 외의 자는요, 부가 이 사람이 내 자녀다라는 인지만 있으면 기본적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A의 상속인으로는 일단 배우자 B와 자녀 CD 이외에도 혼인 외의 상태였던 Y와의 사이에서 출생한 혼인 외의자 X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이 A가 공동 상속인 중에 한 사람인 이 혼인 외의자 X에게만 모든 재산을 준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한 사람에게만 재산을 다 주게 되면은 현재 법률상 배우자인 B 그리고 그와의 사이의 자녀들 C, D는 한 푼도 이전받을 수 없게 되므로 이들은 유류분 침해를 주장할 수 있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혼인 외의 자에게만 모든 재산을 넘겨줬더라면은요,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원래 내가 받을 수 있었던 몫의 일부분만큼은 합당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 중요해요. 현재 이 유류분 반환 청구권이 위헌법률 심판 청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참 안타깝지만 요즘 불효소송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자녀에게 생전에 미리 다 증여를 해주셨는데 자녀가 제대로 부모 봉양을 하지 않아서 부모가 내가 생전에 했던 이 증여를 취소해달라고 하는 소송들이 있어요.
참 안타까운데 기본적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의 자유라는 것이 있잖아요. 내가 평생 일군 재산을 내가 원하는 사람에게 남겨줄 수 있는 것도 당연히 본인이 누릴 권리이기 때문에 이 유류분 청구 제도가 이렇게 재산 처분의 자유, 내가 모은 재산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이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유류분 반환 청구에 대해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줄여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인 가구 증가 등 전통적인 가족 개념이 바뀌고 있어서 상속에 있어서도 사실 개인의 선택권을 강화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인 합의를 통해서 유류분 반환 청구권의 대상이나 범위, 유류분의 비율 등에 대해선 조정이 향후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빚도 상속이 되는지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시는데요. 빚도 상속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 3개월 이내에 상속 포기라던가 한정 승인 신고를 하지 않으면 빚도 모두 상속인들에게 상속이 되어 갚을 의무를 부담하게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상속인이 빚을 다 갚지 못하고 사망한다면 상속인의 자녀들이 통상 상속인이 되기 때문에 그 자녀들 역시 상속 포기 또는 한정 승인하지 않으면 빚이 대물림 될 수 있는 거죠. 상속 포기와 한정 승인이 뭔지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둘 다 사망자의 채무가 많을 때 이 채무를 상속받지 않기 위해 할 수 있는 법적 제도들입니다. 상속 포기는요, 상속 자체를 포기해서 재산도 안 받고 빚도 물려받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다만 상속 포기는요, 1순위 상속인이 포기를 하게 되면 2순위 상속인으로 그리고 그 다음 순위 상속인으로 계속 빚이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폭탄 돌리기가 될 수 있어요. 한정 승인은 이와 달리 물려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인의 지위는 유지가 되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상속인의 지위가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상속받을 빚이 재산보다 많은 경우에 이렇게 상속폭이나 한정 승인을 기간 내에 못한 경우 특별 한정 승인 제도도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일단 이 기간을 준수하시는 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사망이 발생을 하고 상속까지 경황이 없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속 재산을 좀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을 기간 내에 하시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상속으로 인해서 이런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류분 반환 청구 같은 부분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상속 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가 끝까지 협의가 안 돼서 이 부분이 소송으로 가는 경우도 정말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상속 사건들이 정말 가슴 아픈 부분은 가장 가까운 상대방을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가족 간에 이런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소송까지 가면은 정말 그 감정의 골이 더 깊어지기 때문에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많고요. 그러니까 소송에서 결국 결론이 나게 되고 누군가 이기게 되더라도 그 승리가 정말 찜찜하게 남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한번 이렇게 가족 간에 소송을 하면은 그때 다친 마음이 회복되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에 사실 생전에 이런 부분, 상속에 대해서 미리 이런 부분을 정해두는 게 가급적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말도 덧붙여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요, 비교적 의사 능력이 온전하신 상황에서 유언을 남기시는 방법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유언장 작성 방법에 대해서 법으로 엄격하게 정하고 있고 이렇게 법이 정한 절차를 방식을 따르지 않은 유언은 모두 무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됩니다. 보통 널리 알려진 방법이 바로 본인이 직접 유언장을 쓰는 방식, 자필 증서에 의한 유언입니다. 증인이 없어도 뭐 되고 혼자 작성할 수도 있지만 본인이 자필로 작성해야 되고요. 추후 자필 유언장이 발견된 후 유언 검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또 이 법정 상속인들이 이 유언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많이들 활용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언장을 작성하되 공증인, 증인 앞에서 유언을 하는 방식인데요. 물론 공증을 위해서 수수료가 발생하긴 하지만 자필 유언에 비해서 사후 절차가 조금 더 간편한 측면이 있습니다. 유언의 내용대로 일단 간편하게 이런 부분이 공증을 통해서 증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무효가 될 위험이 더 적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사전에 이렇게 유언에 대한 내용을 사전에 서로 협의하고 이를 남겨두고 이런 절차가 가족 간에 필요한가 싶으실 수도 있겠지만요. 이런 부분이 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오히려 소송까지 가는 분쟁 상황으로까지 번져질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사실 대화를 통해서 미리미리 이런 부분을 협의해 두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상속과 관련된 법률 문제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민사소송에 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Go!